자, 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 민시자입니다. 어떻게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예, 오늘 크라이처치 날씨는 21도, 12도. 이제 뭐 거의 초봄. 근데 내일이랑 모레 비가 와가지고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온도는 뭐 나쁘지 않네요. 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십을 가장 많이 당하는 숫자가 있대네. 뭘까요? 9만 15. 9만 15. 이거 설명하면 약간 발음이 세가지고 무섭다. 예, 하여튼 숙제하겠습니다. 예. 자, 처음 뉴스. 신규 주택 구매자 부채 부담 증가 드러났다. 지난 10년 동안 신규 주택 담보 대출의 평균 금액은 30만 달러에서 55만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중앙은행 데이터가 보여줍니다. 거의 더블이네. 좀 뻥만 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99일 경우 30년 동안 2주당 한 달로 얘기할게요. 이제 한 달에 3,000불이 좀 넘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는 1660불이었으니까 2배 정도. 그러니까 뭐 금리는 더 높았던 적도 있었어요. 그때 한창 때 8, 9% 줬었어요. 예, 진짜로. 근데 지금 뭐 금리야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바닥으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 떨어진 거였으니까, 왜냐면 다 죽는다고 떨어진 거였으니까 지금 뭐 5.99, 예전에 진짜 금리는 비슷한 것 같네 보니까. 그렇게 하고 금액이 30년 만에 융자금이 더블로 올라가면서 이제 융자금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5.99일 경우 월에 3,000불 정도. 근데 55만 달러 평균인데 3,000불이면 여기서 딱 계산해봐야 돼요. 55만 달러 집은 크라이처치에서 방 2개 이상 못 삽니다. 지금 그 임대료 600에서 650불인데 650. 그런데 뭐 일단 64, 24, 2,400불 정도, 2,500불 정도 생각해야 되고, 그 대신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내잖아. 레이트도 안 내고 안 내니까 일단은 3,000불이라 치지만 레이트 내고 뭐 하면은 한 3,500불 정도 생각해야 됩니다. 최소한 한 달에. 그러면은 1,000불을 세이브하는데 5.9개 내 집 산다 생각하면 뭐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되네요. 예, 계산 잘 해보세요. 5.99일 경우입니다. 예. 부채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최근 구매자가 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미래에 훨씬 더 높은 부채 서비스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부채가 늘어난다는 건 그렇죠. 예. 동시에 가구당 평균 소득은 9만 달러에서 13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부채는 더블이지만 이거는 한 50% 정도 증가했네요. 가구당 평균 소득이. 다른 주택 소유자에게 신규 대출이 14년도 평균 14만 달러에서 31만 740달러 증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함정이 있다, 여러분들. 요즘 누가 55만 달러 융자해. 크라이처치는 가능한데 오클랜드 쪽은요 거의 밀리언. 그러면 월에 이 사람들은 6,000불씩 내야 되는 거야. 5.99일 때. 그럼 1년에 거의 7만 불에서 레이트 뭐 하면 8만 불, 9만 불 되는데, 그래, 적게 뭐, 막 너무 이빨 뿌리지 말고, 7만 불, 8만 불 되는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게 좀 걱정입니다. 예. 뭐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있겠지만, 있을까? 예. 다른 주택 소유자에게 신규 대출 2014년 평균 14만 달러, 31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뉴질랜드 금융모기지 자문협회 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인의 59%가 가계소득의 30% 이상을 주택 제출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30%? 이거는 닭상이지. 30%, 그러니까 이상, 그렇지. 이상이, 최소 30% 이상이지. 예. 이들 중 4분의 1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소비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 27%는 대출 기간의 서비스 요구 사항이나 기타 재정 사항으로 인해 재융자를 할 수 없어 주택담보대출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협회 조사에 밝혔습니다. 27% 큰 거예요. 4분의 1입니다. 예. 샌드릭스 데이터에 따르면 9월 주택담보 대출 연체액이 약간 증가했으며 연체된 대출은 2만
1200건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습니다. 500만 인구에 4인 가구로 치면은 120만 가구 중에 이거는 주택 대출만 나온 거구나. 120만 가구 중에 뭐 한 2% 정도? 근데 뭐 일단은 이게 지금 시작이니까 뭐 일단 이건 주택 대출만 딴 것까지 치면 엄청나더라고. 19%도 나오더라고. 뭐 이런저런 다른 것까지. 아무튼 인포매트릭스의 수석 예측가 게리스 키어너는 더 높은 수준의 모기지 스트레스, 즉 소득 대비 상환이 지금은 더욱 더 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받아들여야 정상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나라가 주택이 영구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 25년 전에 누군가가 현재 주택 가격과 소득의 상대적 관계를 보여줬다면 그들은 그것은 터무니없다고 말하며 그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을 겁니다. 뭐 일단은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욕심이에요. 욕심이고 그렇잖아. 융자를 그러니까 주택이 그 레버리지를 이용한 그 투자 수단이 가장 큰 거거든요. 근데 주택 융자가 커. 어느 누가 주택 외에 가장 큰 그 다음이 자동차인데 자동차는 유저들은 솔직히 현금으로 많이 사고 뭐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막 자동차에 목숨 거는 사람 없으니까 주택이 가장 큰데 사람들이 빚을 내는 것 중에 하나가. 근데 이게 돈을 더 벌려는 욕심인데 제가 항상 공부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사이클을 읽어야 돼요. 뭐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정답은 아니고 제가 뭘 어떻게 하는 건 아니지만 사이클을 읽어야 돼요. 사이클을.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시원하게 공부하고 잘못됐다면은 그건 어느 정도 내 리스크니까. 근데 내가 공부하지도 않고 주변 사람 말에 의해서 됐다면 그건 막 뭐 난리 나지. 바로 뭐 적되는 건데 그거는 자기 자신이 바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아니 생선 가게 가서 생선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물어보는 생선 가게 주인이 몇 프로나 자기 생선 맛없다고 얘기할까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자기가 안가 똑바로 서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냥 어느 그냥 노인의 한마디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정말 주택은 정말 조심해서 사야 돼요. 이 융자 언어가 굉장히 큽니다. 돈이요. 엄청난 돈이에요. 이거를 부담 안고 평생 살아간다는 자체가 이게 지금 문제가 터지잖아. 이게 앞으로 더 터질 수도 있습니다. 좀 트럼프 된 게 좀 악재 같아요. 저는. 그래서 드디어 막장이었구나. 제가 트럼프 초기 리스크가 저는 12월에서 내년 4월 사이에 터질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한 결과 터질 것 같은데, 유젠들한테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하시고, 되도록이면 지금 현재 저는 부채는 안 만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 올해도 경기 침체 지속 전망. 2025년 이후 긍정적 전망. 올해 아마 거의 끝났으니까. 한 달 반 남았으니까. 근데 2025년 이후 긍정적 전망이라니까 들어보자고요. 2024년을 경제적 패기로 간주. 올해 경제는 아마도 0.1% 위축될 것이다. ANZ은 2025년이 예상보다 더 빠르고 격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하로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지만 중앙은행은 현금 금리를 3.5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5년 이후 전망은 낙관적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분을 다루는 두 개의 업계 보고서는 올해 대부분의 기간 동안 여전히 깊은 위축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근이죠. 근데 이게 제조업은, 그러니까 이 제조업 서비스가, 제조업 봐봐. 제조업은 망가질 것 같고, 서비스업도 지금 여행 크루즈도 지금 너무 올려가지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자기가 만든 굴레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비엔젯의 경제수석학자 더그 스틸은 두 분 모두 개선의 기미가 보였지만 두 지수를 합치면 경제가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경제 전망은 GDP가 3분기에 다시 위축된 후 점진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PCI는 저희 전망에 약간 하방 위험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경제적 약세가 중앙은행의 추가적인 이자율 인하를 뒷받침했다고 말했습니다. ANZ의 최신 경제 전망에 따르면 2024년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며 성장률은 0.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경제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여건이 현재 여기에서도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사실 우리는 단기 GDP 예측을 약간 낮추었지만 RBNZ이 중립적 정책 입장을 빠르게 복귀하려고 선호도를 보임에 따라 2025년 하반기부터 빠른 회복을 위한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ANZ는 내년에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2026년은 3% 성장 속도가 빨라지기 전에 연간 성장률이 1.1%를 이룰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낮은 금리로 이제 약간 좀 뭔가 좀 이게 살아나지 않겠느냐.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뭔가 낮은 이자 3.5로 유지된다고 지금 거의 알고 있네. 예, 애들이 볼 때는. 그럼 뭐 우리가 받는 융자 금리는 한 4.6 정도? 되겠네요. 예. 뭐 좋은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 전망인데, 하여튼, 일단, 예. 일단은 또, 트럼프에 관련된 얘기인데, ANZ는 노동시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실업률이 2025년 중반 5.5% 최고치를 기록하고, 이듬해에는 5%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전망에는 어려움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신정부 정책은 세계 경제, 특히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저는 뉴질랜드가 지금 중국이 날아가고 양고기 수출이 지금 1위가 거의 미국인데 그것도 하여튼 1위예요. 지금 미국이 중국 날아가면서. 근데 관세 정책이 되면서 영향을 많이 입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아무튼 지금 낮은 이자율로 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한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중앙은행이 저렇게 나가면 좋은 2025년 이후, 그러니까 1년만 좀 힘들고 그다음 좋아지면 그러니까 이때 또 이민하려는 분들 이때 막 준비해야 돼. 진짜로. 예, 이럴 때 힘들 때 공부하고 뜰 때 딱 들이대야 돼. 이대로만 된다면 올해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올해 공부하거나 올해 준비하는 사람들은 내년에 바로 그러니까 내년 말이나 내후년에 바로 들이댈 수가 있지. 저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또 요즘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집에 굳이 부부가 4개짜리 집이 필요한가 둘이 사는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야. 개인 사생활 얘기까지. 집이 없고 이제 경제 안 좋아. 너네 왜 방 4개짜리 깔고 앉아있냐 둘이서 다른 사람. 근데 그거는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걸 뉴스까지 내가지고 할 것도 없다 진짜. 예. 아무튼 오늘 뉴스 어땠나요? 괜찮았나요? 앞으로 또 더 좋은 뉴스가 있으면은 빨리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그럼 잘 지내시고요.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